이 카드는 무슨 의미였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로 카드를 이 상황 자체로 읽어내는 걸 해볼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온라인 초급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타로 카드는 그림 언어입니다. 중국의 한문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어떤 글자였지? 이렇게 외우거나 떠올려야 되지만 타로 카드는 아직 이 그림 언어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읽어줄 수가 있어요. 타로 카드를 공부하실 때 유의할 점은 타로 카드는 메이저 카드 22장과 마이너 카드 56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마이너 카드 5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드, 컵, 펜타클, 소드라는 이 4원소에 대한 공부는 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마이너 카드 56장에는 이 코트 카드라는 16장의 카드가 들어있죠. 인물 카드죠. 거기에 따른 시종, 기사, 여왕, 왕이라는 네 계층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황을 거듭해가면서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게 마이너 카드입니다. 그런데 메이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카드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타로 카드를 공부할 때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는 카드는 메이저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 카드에 비해서 조금 더 공부할 게 있을 뿐이지 사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타로 카드로 실전에서 해석을 하고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실용적인 관점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건 많지 않다는 거죠. 무작위로 카드를 뽑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클은 타로 카드에서 물질이자 현실적인 가치이자 어떤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서 이 4원소에 대해서는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원소, 그런 결과물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뭔가 농부처럼 보이는 인물이 그 수확물을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확물은 뭐예요? 진짜 물질적인 어떤 현실, 결과물이 주어진 상황이죠. 어떤 노력의 결실이다. 노력의 어떤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도 의역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결과가 주어진 상황인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인물이 왜 지켜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만 알면 이 상황은 우리가 완벽하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떡하니 결과물이 주어졌는데 그걸 막바로 챙겨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 상황을 고민한다든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분을 할지 고민에 빠진 상태겠죠? 왜 고민에 빠졌겠어요? 본인의 몫이 적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결과를 막상 얻어보니 더 얻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드는 고민이 드는 상황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근데 큰 맥락에서 보면 뭐예요? 충분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뭔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결과물이 주어진 상황. 근데 그 결과물이 막상 주어지고 나면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결과물이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너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그런 대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결과물이 반드시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상황을 읽어내느냐 이거의 뉘앙스만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완드 4번인데 결혼식 하는 모습이에요. 결혼식은 은유적인 상징이지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넌 무조건 결혼할 거야 이렇게 리딩하면 언젠가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어떤 그림이나 상징을 은유적인 상징으로서 항상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오늘 만났으면 내일 또 만날 수 있을지, 오늘 연락했으면 또 내일도 연락할 수 있을지, 이게 안정,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도죠. 그러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완드의 상황이죠. 완드는 타로에서 일이자 행동입니다. 그러면 일적으로 안정된 상황이거나 아니면 행동,
기존에 내가 해왔던 행동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뭐예요? 당연히 안정감을 느끼겠죠.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토대가 마련됐거나 아니면 그런 기반이 마련됐거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어, 이렇게 리딩할 수 있겠죠. 나의 몫이 적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이야, 이렇게도 리딩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스토리텔링, 직역이 어떤 고민 상황과 또 주변의 어떠한 카드들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전에서 의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통 그 의역된 실전 예시들을 수십 개를 열거해 놓고 이것들을 외우기 때문에 실전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공부하고 해석할 때는 최대한 실용적으로 큰 뼈대, 상황 위주로 접근을 하고, 읽을 때에는 그냥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볼 만한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처럼 그대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건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결과물이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펼쳐졌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는 꾸준히 지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카드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속한 결과, 뭔가를 진행하고 시도한 결과, 노력의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공이 들고 욕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텔링할 수 있어요? 내가 안정감을 느끼다 보니까 내 결과물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한 장의 카드를 더 뽑아볼까요? 네,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월드 카드는 객관적으로 모든 성물들이 완성이 되고 완성된 세계 안에 속에서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도 더 이상 구애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정적으로 지속한 결과 어떤 결과물을 얻었고, 그 결과 더 이상 구애받지 않을 만큼의 완성된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뭔가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결과물을 얻었어요. 근데 더 얻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죠. 근데 일단은 어때요? 그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거에만 중점을 두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막 뒤에 나의 욕망은 가려져 있죠. 더 갖고 싶은 욕망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겉으로 표출할 수는 없지만 당장의 상황이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결과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더 우선시해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순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번엔 완드 10번이 나왔어요. 카드 순서를 바꾸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네, 내가 어떠한 노력의 결과,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고 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한꺼번에 내가 책임지고 고생하지 않아도 꾸준히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딩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카드 한 장을 또 바꿔서 해볼까요? 네, 소드 왕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카드 위치도 바꿔볼게요.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었어요, 그쵸?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 확실한 주도권, 영향력,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대요. 그 결과
내 전문성은 얻었지만 어때요?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펼쳐졌다는 거예요. 카드 위치를 또 바꿔볼까요? 내가 혼자서 감당해야 될 몫이나 일들은 많았으나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끌고 나가고 처리한 결과 노력의 결과물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그 분야에서 확실한 전문적인 위치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는 내가 그 일의 분야에서 영향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리딩할 수 있겠죠.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아서 네. 매달린 남자는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똑바로 서서 이 현실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뜻이겠죠. 즉, 객관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후광이 그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옳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이 소신, 내 신념만큼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나 혼자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그만큼 시야도 좁아진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은둔자는 등불을 비추어서 보려고 하는 곳을 비추어서 보고 있어요. 은둔자는 이 지혜의 등불을 가지고 비추고 또 보는 곳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영역이 확실하고 전문성, 지혜의 깊이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자신의 등불로 비추지 않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고립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번 스토리텔링 해볼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내가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크지 않지만 나의 소신에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는 거기에서 또 깊은 지혜를 깨닫고 더 나의 전문성이라든지 나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아쉬운 건 뭐예요? 그만큼 나 혼자 더 고립되어서 하게 되는 상황은 더 강조가 되죠. 이런 부분도 함께 이면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